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해서 실력 향상을 꾀하는 그런 시간, 동원고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한번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실력 향상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5번부터 시작을 합니다.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 범위 주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평범한 문제인데 2차 함수 공부해서 2차 부등식하고 연결해가는 그 절차에 대한 부분들이 낯선 학생들이 있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자, 최고차가 양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졌다면 0보다 큰 파트 부분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만족해주는 범위는 이렇게 등장해야 될 것 같고, 쫑쫑. 자, 최고차가 음이라면 0보다 큰 부분은 이곳이 되니까 범위가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범위가 1, 3 되어 있습니다. 자, 어느 쪽 그래프여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오른쪽 그래프 형태, 그리고 이곳 만나는 좌표, 이곳이 1, 3이라는 정보까지 제공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풀겠습니까? 해서 결론이 났더라도 풀이는 아마 이렇게 다시 방정식 근 1, 3 이런 형태 풀이가 가장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방정식, 함수, 부등식 이 세 개의 파트들이 이론을 서로 공유해 가면서 효율적인 풀이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문제의 관심사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써놓은 것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려고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두근의 합, 두근의 곱 모양을 통해서 값이 구해져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특히 두근의 곱 부분은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n분의 1 더하기 n 이렇게 처리가 되죠? 그럴 때 이곳에서 n분의 1 값은 마이너스 n분의 4가 되나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대입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n분의 1 값이 대입을 들어가게 되면 정신이 없습니다. n 빼기 n분의 4는 이꼴 3 n 제곱 마이너스 3n 마이너스 4는 이꼴 0 이렇게 해서 n 값은 4 또는 n 값은 마이너스 1 나오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문제에서 그러면 m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m 값은 그러면 이때는 마이너스 1, 이때는 4분의 1 이렇게 처리되나요? 됐습니까? 요 값을 이용해서 계산하면 되는 걸까요? 되셨죠? 자, 근데 문제에서 아까 오른쪽 그래프를 선택했다는 얘기는 음수가 돼야 되니까 m 값은 1이 처리되겠습니다. 자, 이때 그러면 mn의 곱수를 구해달라. 그럼 마지막 답 구해가는 건 별로 어렵지가 않네요. 이렇게 되셨죠? 자, 계산을 마치긴 했지만 이곳에서 다시 살펴보게 되면 좀 다시 점검해야 될 항목은 맨 처음에 그래프 개형에 따라서 범위 표시가 되는 부분, 이 부분 학습이 잘 돼 있냐, 이건 점검 차원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방정식에서 두근의 근과 계수의 관계가 가장 효율적인 산수법 형태가 될 것 같다. 대입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되시죠? 그 다음 순간 제가 당황했던 것은 이 부분에서 이게 계산이 안 해놓고 풀이하려니까 잘 안 보였었습니다. 자, 이렇게 m 값이 나오면 그 다음 n 값 구해가는 절차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최종 구했던 부분 다시 한번 점검해 드렸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첫 번째 문제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서 6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 A, B에 대해서 루트 더하기 루트의 최소값이다. 문제의 뜻 파악, 문제의 해석 이 부분이 잘 안되면 상당히 곤란한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자칫 잘못하면 이 루트 안에 있는 부분을 열심히 전개해가지고 식을 쓰거든요. 하지만 루트 더하기 루트 되어 있는 부분들은 그리 쉽게 해결해 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식이 아닙니다. 이 녀석은 정확한 이 뜻이 무엇인가 이런 걸 파악하는 게 문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A, B라는 점하고 마이너스 1, 1이라는 점 사이의 거리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기억하시죠? 이쪽은요 A, B하고 3, 4하고 역시 거리를 구해가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 거리를 더하기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수직선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살펴보게 되면요. 마이너스 1,1이라는 점이 있고요. 1, 2, 3, 1, 2, 3, 4, 3,4라는 점이 있어요. A, B는 어디 있는지 몰라요. A, B. 거리를 열심히 구해서 합을 할 거예요. 근데 그 거리 합에 뭘 가겠다? 최소가 되겠다. 그럼 이 AB가 어디 있어야 될까요? 제 생각엔 쫙 여기 가는. 이렇게 가면 더 가까워. A가 어디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기 위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거리 합. 즉 결론 났습니다. 마이너스 1,1부터 어디까지? 3,4까지 곧바로 거리를 구해보면 이것이 바로 뭐가 되겠다? 최소값이 되겠다. 이런 얘기죠. 호호. 식에 대한 이해. 자, 그러면 실제 계산 한번 해볼까요? 마이너스 1, 3 차이가 4니까 제곱하니까 4제곱 1, 4 차이 3제곱 탑도 이뻐라. 계산도 아주 깔끔하게 끝날 수 있죠. 자, 이게 이제 답 이렇게 이제 구했고요. 자, 문제는 아까도 살펴봤듯이 맨 처음에 주어진 식의 해석을 통해서 루트 더하기 루트 대인 이 부분 그냥 해결해 갈 수 있는 녀석이 아닙니다. 거리라는 해석. 그랬을 때 점 찍어서 AB를 표시해 놓고 보게 되면 이 거리보다는 직선 거리로 갈 때 위에 점 A, B가 있는 것이 최단 거리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되겠다. 최소값이 되겠다. 이런 뜻이 됐죠. 해석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잘 이해해서 효율적인 풀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기를 바라면서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10번이 되겠습니다. 점에서 원의 근접선. 밖에서 도형의 접선을 걷다. 일반적으로는 산수가 길어질 수 있는데 지금은 또 서로 수직이라는 중요한 특징이 있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풀면 또 쉽게 접근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체킹한 이유는요. 실은 여기 뒤쪽 접선이 어떻게 수직이 될까? 이 부분 때문에 체킹을 한 겁니다. 일단 원이 있는데요. 축도 좀 잡아볼까요? 축 대충 잡았습니다. 어디서 접선이 걸을 때 수직이 될까요? 사실 가장 쉬운 부분은 이렇게 잡아서 하면 여기가 직각 이렇게 된다는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이런 점은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요. 쭉 연결해서 이렇게 많이 있겠죠. 그죠? 그랬을 때 이 접선에서 수직된다는 얘기는 여기 모양을 이렇게 잡아놓게 되면요. 반지름 여기 직각 접선이 이렇게 이거 뭐가 돼요? 이거 정사각형이 되는 모양이에요. 정사각형. 아주 재미난 특징이 있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접선 그은점이랑 중심이랑 연결하게 되면 이게 반지름 이렇게 되니까 이거 뭐가 돼요? R 루트 이렇게 처리가 되죠. 자, 끝났습니다. 0,A 0,0 거리를 구하게 되면 이거 뭐 그냥 거리가 A인 거요? 이 부분이 R 루트 2 근데 R이 2 루트 2인 걸요? 됐습니까? 결과는 나왔습니다. 결과가 뭐 계산이 어렵거나 뭐 이런 거는 아니고요. 철저하게 지금 주어진 이 그림 모양 우리가 실전 문제에서 써야 될 일이 그렇게 단순하게 이 값을 구하는 거 이외에도 다양하게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직되는 이 부분 신경 써야 돼서 한번 점검 차원에서 체킹을 해드렸습니다. 정확하게 잘 이해해서 다른 응용 문제에 이 이론을 갖다 쓸 수 있는 준비까지 하는 그런 학습을 하길 바라면서 이 문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함께 동원고 문제 풀이를 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살펴봐야 될 문제는 11번. 어떤 문제를 선택했을까요? 연립부등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체킹한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문자들이 들어가 있어서 당황할까봐 당황하지 말라고 이번 연습을 통해서 실력 쌓기를 바라면서 체킹했습니다.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 구해보도록 합니다. 위에 첫 번째 거는요. x가 공통이니까 생각보다 쉬워요. 2a 플러스 1 이렇게 0보다 작다. 됐습니까? 두 번째 거는요. 이항을 시켜서 보게 되면요. a 플러스 2x 되겠고 이항 시켜서 a 플러스 1 이렇게
근데 좀 당황스럽죠? 자, 당황하시면 안 됩니다. 1 이렇게 마이너스 붙이고 어쨌든 요거를 합하게 되면 a 플러스 b 이 된다는 거 이해됐습니까? 인수분해가 이렇게 잘 됐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살짝 좀 걱정스러운 게 이렇게 근이 나왔는데 1이 클까 a 플러스 1이 클까 고민되는데 자연수 a 이런 부분들 읽어봤다면 또 당황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영역 표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거 0 있고요. 2a 플러스 1 있고요. 사이 범위 표시했습니다. 다음은 1하고 색칠하고 a 플러스 1하고 색칠을 했고 근데요. 크다니까 이렇게 표시하고 나면 별거 없습니다. 공통되는 영역 연립부등식은 이렇게 풀어가는 거고요. 자, 정수의 개수. 자, 이쪽은 뭐 한 개 딱 끝났습니다. 이쪽은 이 값에서 값을 빼면 되죠? 끝났습니다. A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개수를 FA라고 한다는 것은 A 플러스 이렇게 처리가 돼 있는데 최종 또 뭐죠? FA 제곱? 그렇다면 이것은 a제곱 플러스 1 됐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하면 100보다 클까? 문제를 자꾸 연장시켜가는 이런 부분들을 갔는데 그 다음부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a는 최소 얼마가 돼야 되겠습니까? 10은 돼야 되겠죠? 10보다 큰 거나 같은 수가 되는 거니까 가장 작은 자연수는 뭐 10이 되겠다 해서 정답 10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자연스럽게 풀이 문자로 되어 있는 부분 해결을 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당황하지 말고 일단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다, 크다 해서 영역 표시해가는 부분, 즉 작다 돼 있는 근 구한 거 이렇게 표시 되죠. 크다 돼 있는 부분 범위 표시 이렇게 공통 부분 구해가는 이 절차 가장 기초적인 부분들을 실수 없이 잘 했다면 이 문제 자연스럽게 물론 이제 중간에 문제 문자에서 조금 당황스럽긴 하지만 자연스럽게 풀 수 있는 문제 형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잘 이해되셨죠? 이 정도는 극복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풀어볼 문항은 15번이 되겠습니다. 주어진 식 여기 조금 살짝 장난쳤네요. 왜 이런 장난을 치시죠? 그냥 이렇게 편리하게 주시지. 자, 범위를 열심히 구했을 때 구해달라. 깔끔하게 처리해주면 x 플러스 1 절대값. 루트 부분 해결되면 역시 절대값으로 풀리죠? 됐습니까? 근데 또다시 절대값에서 근데요. 이상한 일이 있어요.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 했을 때 여러분들 음수 나올 일이 있겠습니까? 결과 항상 양수죠. 그래서 이 식은요. 출제자가 겁주려고 막 절대값을 많이 갖다 붙인 거고요. 실은 이렇게 4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 풀이만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풀이는 루트 부분, 루트라니요. 큰일 나겠습니다. 절대값 부분이 0되는 그 값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마이너스 1, 2를 기준으로 해서 절대값이 달리 풀리는 거니까, 범위를 3개의 영역으로 x값이 마이너스 1보다 적을 때 x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적을 때 x값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나눠 푸시면 되죠. 근데요,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한 가지 좀 소개해 볼까 합니다. 뭐냐면요, 절대값의 정의가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이 정의니까 이 개념을 이용해서 즉 우리가 x 플러스 1의 절대값은 이게 이제 마이너스 1로부터 떨어진 거리 x 마이너스 2의 절대값 보게 되면 요 2로부터 떨어진 거리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 뒤쪽에 아무것도 없어서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 거리 합 이 개념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달리 생각해 보면 여기 마이너스 1이 있고 여기 2가 있는데 이곳에서부터 떨어진 거리와 이곳에서부터 떨어진 거리를 열심히 이 두 개의 거리를 합쳤더니 요 합이 4가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걸 이용하려고요. 와, 근데 이 거리차가 이미 3이 나가기 때문에 이곳에서 2분의 1만큼 더 추가가 된 이곳 2분의 5 이렇게 하게 되면요. 이쪽 좌표를 찾았고요. 그쪽을 찾으면 역시 여기 2분의 1만큼
떨어진 왼쪽으로 간 좌표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찾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에서 그 거리가 이거보다 작으니까 이 사이 범위가 되겠다 해서 문제의 정답 x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5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해서 가볍게 수직선에서 절대값의 해석을 통해서 풀이가 가능합니다. 무지무지 낯설죠. 이런 풀이법이 일반 교재에 해석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러면 나중에 범위 나오니까 이걸 뭐 합해서 2분의 5 빼기 더하기 2분의 3에서 뭐 4 이렇게 처리돼서 정답 처리는 뭐 별 문제가 없겠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위에 식으로 풀어도 돼요. 풀어서 열심히 범위 구해 간 것들, 이 부분을 가볍게. 아마 다 풀이가 마이너스 2분의 3 그거 갖고 x 이렇게 돼 있을 거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이렇게 돼서 이게 다 될 거고요. 이쪽은요 2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5보다 아마 작다 이렇게 답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합친 최종 답이 이렇게 돼야 되니까. 됐습니까? 자, 절대값을 해석해서 하는 풀이법을 좀 소개해 드렸어요. 익히실 능력이 있는 분들은 조금 익혔으면 좋겠고요. 아직 낯설어서 좀 힘들다 하면은 위에 이렇게 범위 나눠서 풀이하는 부분, 여기 좀 일반적으로 좀 풀이법을 보여주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여러 교재에서 나오는 그런 풀이법이니까 해서 익혀서 이 문제 한번 훈련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밑에 권장사항 한번 여기까지 여러분들 실력을 쭉쭉 키우길 바라면서 이 문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문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점과 원위의 점 P에 대해서 OP를 1대3으로 내분하는 도형의 방정식. 자취방정식이라고 하죠. 자취방정식. 출제될 때마다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그런 문제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근데요,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산수 조금만 할 줄 알면 되겠습니다. 자, 원위에 있는 점 PQ 놓겠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0,0 하고 P, Q 이렇게 하고 이 녀석을 1대3으로 내분한다라고 했어요. 내분점 공식만 알면 되겠습니다. 공식 기억하시죠? M 더하기 N분의 MX2 더하기 NX1 이렇게 된 거예요. 됐습니까? 자, 4분의 P 됐네요. 이렇게 지그재그 형태니까 4분의 Q 깔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하는 것은 자취방정식이라는 거죠. 이 자취방정식이라는 용어는 그냥 X좌표, Y좌표 사이의 관계식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무지 낯선 거예요. 이 녀석의 좌표가 우리의 X좌표, 이 녀석의 좌표가 Y좌표, 이 둘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걸 하면 되는 거거든요. P점은 월 위의 좌표였으니까 P-4의 제곱 더하기 Q-6의 제곱은 20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이 X, Y 이게 X좌표, Y좌표니까 무슨 관계가 있느냐? P는 4X고 Q는 4Y 이렇게 돼서 이 부분 여기다 이제 대입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4X-4의 제곱 더하기 4Y-6의 제곱은 20. 이 부분 이게 답이에요, 답. 물론 이제 모양을 맞추려면 좀 깔끔하게 좀 되어 있어야 되겠지만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거 x-1의 제곱 y-2분의 3인가요? 제곱은 16을 나왔으니까 16분의 20 이렇게 처리되나요? 좀 나누기에서 숫자를 좀 봤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 이항시킬까요? 아니면 그대로 전개할까요? 자, 봅시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되죠? y제곱 마이너스 3y 플러스 4분의 9 빼기 4분의 5쯤 됩니까? 는 제로 처리됐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이 모양 형태로 만들라고 L을 좀 썼습니다. 아하. 됐죠? 자, A값 마이너스 2, B값 마이너스 3. 자, 여기 처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슉 계산하면 2가 됩니까? C값 2 처리됐습니다. 그랬을 때 문제에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다.
라고 처리했으니까 뭐 계산 결과는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서 답을 나오면 되겠죠. 마지막 부분의 산수 부분이 이 문제의 키포인트는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어려워하는 항목들 제가 한번 찝어볼까요? 자취방정식, XY 사이의 관계식 이 부분이 안 된다는 거죠. 가장 핵심적인 거 간단하게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되는데 원 위에 있는 점 임의로 놓고 내분점 구할 수 있고요. 그랬을 때 이 부분이 X좌표, Y좌표니까 그걸 XY라고 놓고 요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 살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PQ가 원 위의 점이니까 이렇게 됐으니까 이 관계를 이후에 대입해서 관계식 만들면 이게 이제 답 모양이라는 거예요. 답 모양. 이해됐습니까? XY 사이의 관계식이 나오는 거니까. 중간에 요 절차 만들어 놓은 것을 X좌표, Y좌표라고 해서 여기 관계식을 구해가는 거다라는 이 사실이 자 여러분들 자취방정식 구하는 핵심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리니까 잘 익혀서 좀 슬기롭게 남들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잘 극복하기 바라면서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18번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 ST가 원점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2인 원 위를 움직인다? 원점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그렇다면 S제곱 더하기 T제곱은 4를 만족한다 이런 얘기네요. 이때 주어진 식의 교점 도형의 길이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자취방정식이네. 자취방정식. 와우. ST가 들어가 있는데 결국 XY 값을 구해서 관계식을 구해야 되겠다. 근데 주어진 식을 어떻게 하면 여기 주어진 S제곱 더하기 T제곱은 4랑 연결시켜 갈 수 있느냐 이런 건데요. 좀 식의 연관성을 좀 연구해야 되는데 할 수 있나요? 제곱 한번 해볼까요? S제곱 X제곱 2STXY 더하기 T제곱 Y제곱은 36. 와우. TX 빼기 SY 아주 교묘합니다. 제곱해 보겠습니다. T제곱 X제곱 빼기 2STXY S제곱 Y제곱은 64. 보이십니까? 두식 뭐 해야 되겠습니다. 더하기 해줘야 일단 이 부분이 사라지죠. 그렇다면 S제곱 T제곱의 X제곱 Y제곱 100 나옵니다. 얼마입니까? 4입니다. 4. 약분 25. 와, 교묘하게 ST가 사라진 순수한 XY 사이의 관계식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반지름이 5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도형 길이? 뭐 둘레 길이 구하라는 얘기죠. 원 둘레 길이. 2파이 해서 뭐 10파이. 정답 끝났습니다. 마지막에 둘레 길이 구해 가는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주어진 식을 어떻게 해서 이 ST를 소거를 해서 순수하게 XY 사이 관계식으로 가느냐 이런 얘기인데 이 식의 특징 합형태 합형태 차형태 모양으로 되어 있으니까 제곱해서 더하기 할 때 사라지고 사실 이렇게 사라진 건 덤이었죠. 우선적으로 곱되어 있는 부분들은 관계식 어려운 거니까 됐습니까? 주어진 식의 관계를 잘 이용해서 이렇게 처리해가는 이 부분이 문제의 핵심 주어진 특징 이용해서 하하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제곱해서 제곱을 해가지고 합을 구하게 되는 것이 프리 아이디어구나 라는 부분 공부해가는 뭐 그런 패턴이었습니다. 교점 연립방정식 해서 열심히 소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만 지금 주어진 이 식의 특징 잘 이용해서 문제풀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이해되셨습니까?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락쌤의 문제풀이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문제는 19번 두 점을 지나는 원의 점 P 무게중심 도형의 길이 또 자취 문제가 되겠습니다. 동원고 문제 자취 학습이 안 돼 있는 사람들 난리가 나겠습니다. 어떡하죠? 자, 이 원 나왔으니까 일단 원을 좀 정리해 봅시다. x제곱 y 마이너스 4의 제곱
처리됐습니까? 16, 9, 25 이렇게. 자, 원 위에 있는 점 몰라 a, b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3,0, 3,0 a, b 이렇게 돼 있을 때 무게중심은요 3분의 더하기 a 3분의 0, b 이렇게 돼서 자취방정식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x좌표고 이게 y좌표고 이 사이의 관계식을 구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 물론 a, b는 여기 위의 점이니까 a제곱 더하기 b-4의 제곱은 25를 만족하고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오죠? 호호 3분의 a는 x 이렇게 되니까 a는 3x b는 3y 이런 관계를 이곳에다가 뭐죠? 대입해야 되겠습니다. 하하. 그리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3x의 제곱 3y-4의 제곱 25 3 튀어나가서 x제곱 더하기 y-3분의 4의 제곱은 9분의 25 해서 이 부분이 3분의 5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반지름이 뭐 3분의 5다 이런 얘기죠. 이때 또 만족하는 둘레 길이라 원이니까 둘레 길이니까 2파이 r에 3분의 5 집어넣어서 3분의 10파이에서 정답 구해 가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 문제 역시 아까부터 계속 자취방정식이 뭐 지금 동호고 지금 몇 문제째 등장하는데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주어진 식 정리가 문제가 없고 원 위에 있는 점을 a, b라고 했을 때 이거 만족하고요. 그거의 무게중심들을 쫙 구하라고 해서 구했고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관심사죠. 이걸 x좌표로 한다, y좌표로 한다. 자취방정식은 이 xy 사이의 관계식을 구해가는 거다. 근데 xy가 ab로 표현되어 있을 때 어떻게 해주느냐? 관계를 보니까 a는 3x 이렇게 나오는데 ab 사이의 관계식이 여기 있으니까 이곳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결국 xy 사이 관계식 관계식 관계 이 모양이 돼서 여기가 이게 자취방정식이 되겠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항목이죠. 이해되셨습니까? 도형의 길이 갑자기 나왔는데 모르는 점 AB가 돼 있으니까 AB를 포함한 자취방정식 형태로 가는 이 절차 X와 사이의 관계식이다라는 거 지금 거듭거듭 동거 지금 몇 개의 문제가 출제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 이 문제를 통해서 확실하게 좀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잘 이해 안 되신 분은 다시 듣기 또 듣기 해서 확실하게 자취방정식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잘 이해됐기 바라면서 다음 문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20번 어떤 문제일까요?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G, 직선 BG와 직선 CG 방정식을 가르쳐 줬습니다. A점 좌표 가르쳐 줬을 때 BC 길이 구해달라. 뜻파악을 좀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삼각형을 먼저 보겠습니다. A점 좌표는 궁극적으로 가르쳐 줬으니까 좌표 쓰겠습니다. BC라고 했을 때 문제에서 무엇이 제공되어 있는가요? BG, 무게중심 G라고 했을 때 G 방정식 가르쳐 줬습니다. x-2y 플러스 3 이퀄 제로. 다음 CG, 이렇게 된 방정식 가르쳐 줬습니다. 2x 플러스 3y 플러스 6은 이퀄 제로. 그러면 이 두 직선의 교점을 구하면 이제 G가 나오겠군요. 됐습니까? 교점 구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주면 되겠습니까? 2배 해서 빼면 되나요? 그럼 되겠습니까? 2배 2x 마이너스 4y 플러스 6은 이꼴 제로. 빼게 되면 y가 0인걸요? 호호. y에 0 집어넣으니까 x가 마이너스 3 해서 이 좌표는 구했습니다. 어떻게? 마이너스 3,0 되셨습니까? 자, 좋은데요. 문제에서는 이 BC 사이의 거리를 구해가려면 BC 사이의 좌표를 다 알아야 되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문자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봅시다. 2분의 3분의 AC 마이너스 2 계산 결과는 마이너스 3. A 더하기 C 마이너스 9에 마이너스 7 됐고요. Y좌표 3분의 B 더하기 D 더하기 4 이퀄 제로.
B 더하기 D는 이꼴 마이너스 4. 관계식 좀 구해냈습니다. 무게중심 좌표된 거죠. 자, 그 다음은 뭡니까? 자, A, B라는 것은 이 직선 위의 점이니까 직선 방정식에다가 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A 마이너스 2B는 마이너스 3. 관계식 하나. 그 다음 CD는 이쪽에 이제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식 위의 점이니까. 2C 플러스 3D 이꼴 마이너스 6도 관계식 하나. 관계식 결국 4개가 나왔습니다. 하하하. 됐습니까? 자, 그리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연립방정식 해가지고 열심히 찾아야 되는 거죠? 오, 어떻게 할까요? 뭐 침착하게 문자 하나씩 소거하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를 없애겠다. 그러면 A 관여된 두 식을 처리를 해서 없애면 됩니다. 빼겠습니까? C 빼기 합니다. 플러스 2B는 빼겠습니다. 마이너스 4 처리가 됐죠. 그럼 B하고 C 사이의 관계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무엇을 없애겠다? B를 만약에 없애겠다. 그러면 B 없앨 수 있는 방법을 들어가면 됩니다. 자, 이 식을 또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나온 식. 자, 어떻게 지금 없애겠습니까? 의식에 또 2배해서 쓰겠습니다. 2D 플러스 2B 마이너스 8 2배해서 썼습니다. 더 빼기 들어갈까요? C 마이너스 2D 4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드디어 이제 CD 관계식이 보입니다. 이것도 2배해서 쓸까요? 2C 마이너스 4D는 8 위의 식에 2C 플러스 3D는 마이너스 6 됐습니까? 자, 빼기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7D 더하기 14 D값 마이너스 2 나왔습니다. D값 마이너스 2 나왔습니다. C값 계산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C값은 0이 됩니까? 0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 또 어디를 또 들어갈까요? C값이 0 나왔습니다. 그럼 B값이 계산됩니다. 마이너스 2 우와, B값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2 그럼 플러스 4가 되고 그러면 A값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4 이형측해서 마이너스 7 됐죠? 우와, 계산이 줄줄이 길어집니다. 마이너스 7, 마이너스 2 좌표 C, D였죠? 좌표 0, 거리를 구하는 거죠? 자, 7제곱 더하기 우와 0이었습니다. 구했습니다. 최종 답은 7 얻어졌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뒤에는 그냥 어마어마한 산수들이 그냥 쭉쭉 진행되는 거니까 그 연립방정식이 풀이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우리는 이 과정에서 맨 처음 무게중심 구했을 때 무게중심이 두 직선의 교점에 의해서 구해가는 과정,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과정. 그 다음 무게중심 구하는 식, 직선 위의 점 대입한 이 식, 요 4개를 가지고 산수하는 거니까 이 4개의 과정 나온 이 식 부분을 정확하게 잘 캐치해서 식을 만들어가는 이 부분이 필요하겠습니다. 오, 식은 좀 잘못 체킹했네요. 요 식이요. 대입해서 만든 식. 됐습니까? 자, 무게중심 구하기, 직선 위의 점, 좌표 대입해서 식 구하기. 이 부분이 핵심이었으니까 잘 점검해서 이거 이제 이렇게 해서 유도한 식이었죠. 오, 깜짝 놀랐습니다. 대입해서 식 만들기. 되겠습니까? 자, 유도하는 과정 정확하게 잘 파악해서 문제풀이 잘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시간 압박이 구해지는 지금 문제 번호 좀 됐는데 집중력이 또 떨어지면 아주 큰일 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드디어 22번 서술형 2번 문제 동고 문제풀이의 마지막 문제풀이가 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되었을까요? 두 원의 교점을 AB라고 했을 때 A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하하, 원이 주어져 있을 때 두 원의 교점 AB를 지나는 직선 방정식. 이걸 뭐라고 하죠? 공통현의 방정식. 공통현의 방정식 어떻게 하는 거였습니까? 빼기 하면 되는 거죠. 빼기. 원
빼기 1 해주면 뭐가 나오죠? 직선. 이 원리를 알고 있습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8을 쓰겠고요. x-3의 제곱 더하기 y-4의 제곱은 13. 자, 빼기 들어가겠습니다. x제곱 지워집니다. 마이너스 6x 플러스 6x 플러스 9 빼기 마이너스 9 y제곱 소고 마이너스 8y 플러스 8y 빼기 16 8 빼기 13 이렇게 쓰겠습니다. 정리점 되겠습니까? 6x 플러스 8y 남고요. 넘겨서 25가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얼마였습니까? 마이너스 5였습니까? 해서 20. 하하, 깔끔하게요. 3x 플러스 4y 약분해서 10 됐습니까? 하하, 문제의 정답 처리됐습니다. 자, 이때 AB의 길이를 구하라 라는 얘기는 공통현 길이 구하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죠? 공통현 길이 구하라 이렇게. 그러면 두 점 중에 편리한 점 잡고 반지름 점과 직선 사이 거리 해서 여기 뭐 피타고라스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자, 어느 쪽 하겠습니까? 저는 깔끔한 쪽 하겠습니다. 거기 또 8이었으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8 이거 하겠습니다. 그래야 중심좌표가 0,0이거든요. 됐습니까? 그래서 아까 구한 거에서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10은 이꼴 0 0,0에서부터 열심히 거리 구하겠습니다. 자, 3제곱 4제곱 감사합니다. 0 대입 마이너스 10의 절대값 10 감사합니다. 5분의 10 해서 처리해서 2 됐습니다. 호호, 여기 길이가 2가 났다는 얘기죠. 반지름 얼마 했다고요? 루트 8이요.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났습니다.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의 정답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요 길이가 2였으니까 2배에서 정답 4 이렇게 처리해 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공통현 길이 구해가는 거 굳이 주관식까지는 나오지 않아도 그냥 객관식 문제에서도 적당히 수능한 문제 형태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주관식까지 나와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공통현 길이 구해가는 거 1 빼기 1에서 처리한 이 부분 확실하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자, 1 빼기 1 직선 이게 이제 공통현 구해가는 거다 해서 계산해서 구했고, 그 다음 길이 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중에서 하나를 잡아서 점과 직선과의 거리, 그러니까 원과 직선과의 관계는 이 점과 직선과의 거리 구해가는 것이 아주 좋은 풀이법이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걸 이용해서 피타고라스 구해간 이 과정 정확하게 학습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즐겁게 동원고 문제풀이 같이 하셨습니까? 자, 동원고 문제풀이 마치고 다음 다른 학교 문제풀이에서 여러분들 만나서 같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낙환이었습니다.